1차 발언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독일 교육의 좋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세민 토론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독일 교육의 창의성을 길러주고 악원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일단은 수업 방식 토론 발표식 수업이어가지고 애들과 토론을 해서 친분을 쌓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애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그냥 같이 도우면서 그런 교육이어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듯이 독일에서는 사교육을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통해 서로 아이들이 경쟁을 하지 않게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경쟁이 최우선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 더 뛰어나고자 사교육을 하고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러나 이세민 토론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독일은 사교육을 하지 않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하는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과 발표 수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협력성을 키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제 암기식 교육이나 선행학습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드는데 그에 비해 독일의 경우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눔을 통해 공부에 대한 호기심도 기를 수 있고 창의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독일의 교육의 좋은 점은 우리나라에 비해 협동심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교육의 두 번째 좋은 점은 이게 예체능 활동을 많이 시켜주고 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포츠 같은 것을 권함을 통해 좋은 인격을 형성하고 또한 융복한 역량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축구팀에 참여해 축구를 하는 인원이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독일은 무려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축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이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공동체 정신과 규칙을 존중하는 정신 등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들은 앞서 1차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행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여행 같은 것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 여행에서도 많은 능력을 기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2 외국어를 실전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좀 새로운 문화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포츠 같은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기를 수 있으며 이렇게 여가 시간에서도 많은 것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스포츠 같은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학생들이 방학 동안 여행을 다니고 방과 후에는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은 방학 동안 방학 특강 같은 사교육을 하느라 바쁘고 또 방과 후에는 통계청에서 2018년 청소년이 여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봤더니 2시간 미만이라고 합니다. 2시간 미만이 48.9%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제 독일 학생들이 여가를 보내면서 융복합적 역량을 키우는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교육에 지치며 다양한 능력을 키우지 못해 4차 산업혁명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교육의 좋은 점의 세 번째는 많은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3인당이 만든 팔켄이라는 정치 결사대에 중고등학생이 많이 가입해 있고 유스스라는 정치 단체에 대학생들이 많이 가입해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독일의 하임델부르크 시에서는 이제 청소년 지역 의회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더 자주 하며 이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청소년들을 정치에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과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앞서 이승민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독일은 매우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 바탕도서에서 저자의 동료의 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동료의 아들의 경우 독일에서는 사소한 폭력에도 이제 크게 경고를 받고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님들과 다 불러서 전학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너나 잘해라, 아이들은 싸움에서 큰다 등의 말로 대충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독일과 우리나라는 많은 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두 번째 2차 발언 하실 토론자 손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이승민 토론자가 먼저 나와서 2차 발언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2차 발언 하셔가지고 질문해도 되는데 이번 발언에서는 아까 말했던 발언에 독일의 교육이 좋은 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아쉬움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김일인 토론자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독일 교육이 토론과 발표식이라고 했는데, 발표식이 좋은 점이라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암기와 주입식 교육이 그거보다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토론과 이게 발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 암기식과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은 호기심이 많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데, 독일의 경우는 토론과 발표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 서로 이제 경쟁 상태가 아닌 협력을 하는 상태가 되어서 협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기식 주입식의 교육에 안 좋은 점은 일단 창의성이 일단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거와 다른 하나의 더 이유가 있는데,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냥 암기만 하라고 선생님이 학교에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혀 머릿속에 제대로 된 공부가 되지 않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암기했던 것도 다 그냥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별이 심하다는 성적에 따라 차별이 심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가면은 좋은 대학에 학교에서 애들 많이 보내야지 학교의 명성이 날리니까 상위권 애들은 잘 관리해주는데 하위권인 애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관심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심한 차별적인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인데, 2014년부터 2017년만 12,000건 학교 폭력이 일어났고 연평균 12,000건, 월평균 1,100건 이라는 그런 큰 수치에, 물론 경찰청에서 조사한 건데 그런 큰 수치의 학교 폭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또한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는데, 왜냐면 제가 경험상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합쳐서 8년 정도를 학교 다녔는데 지금까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3-4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고, 다음 발언에서는 독일 교육의 좋은 점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차 발언 주시면 토론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첫 번째 발언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교육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지금 2차 발언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독일 교육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것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대학 입시에 관한 것과 두 번째로 독일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학 입시입니다.
독일의 입시 수험생들은 다른 학년과 마찬가지로 오후 2-3시가 되면 모두 하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도 독일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학 능력 하면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의 입학 제도는 전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기 쉽지만 그만큼 졸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교육의 중심이 모두 입시가 중심인 교육이고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 학생부에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기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독일은 학생부에 4가지밖에 적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일의 이원화 제도입니다. 이 이원화 제도란 공부와 학업을 병행하는 제도인데 독일의 기업 중 약 21%가 이 이원화 제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민 토론자께 질문 하나 할 건데 아까 전에 첫 번째 발언에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 안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성적으로 원래 우리나라 차별을 많이 하는데 독일에서는 일단 성적 상위권의 아이들보다는 그리고 하위권 성적인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을 가르쳐가지고 차별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랑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에서는 대학에 나온 사람과 대학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능력이 좋으면 그 사람에 맞게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학생들은 대학에 가지 않고 이 이원화 제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원화 제도를 하면 실제 그냥 책으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실전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 실전 능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히 그냥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닌 그 기업이 필요하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독일의 대학 입시와 이원화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다음 3차 발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좋은 점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색깔 준비를